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발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동구가 지역화폐 도입에 힘쓰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자세한 내용을 이슈토크에서 다뤄봅니다. 기화석 경한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지역화폐 도입, 대구는 동구에서 선두적으로 지역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동구 의회 내에도 의원들끼리의 모임, 연구 모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에서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그 목적은 그 골목 상권 활성화 그리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화폐를 도입하자라는 그 목적을 설명을 했죠. 네. 그 단순히 지역 화폐는 동구에서만 그 발행을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100% 거둬진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구 이외에 대구에는 8개 구군이 있거든요. 다른 8개 구군으로도 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계가 돼야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질 그렇죠. 것 같다는 네네. 계산인 건데 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고 경북만 살펴봐도 올해 꽤 많은 지자체가 동참을 했죠. 네, 맞습니다. 경북에서도 지역화폐 발행이 좀 늘고 있는데요. 사실 뭐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자금을 여기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다는 취지죠. 지금 이제 경북도 내 지역화폐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23개 시군 가운데 포항, 의성 등 11개 시군에서 이미 아마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어요. 네. 이 중에 이제 청도와 군이 성주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올해 내에서도 이제 뭐 영주 이미 7월 달부터 시행돼 영주, 봉화, 예천에서 7월 달부터 이제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요. 올해 내에서도 벌써 아마 6곳 정도 뭐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뭐 최고 한 17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 동구 같은 경우는 그럼 같은 그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출시가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네. 이제 동구에서 도입하고자 하고 하는 이 샘플은 인천광역시가 먼저 도입해서 하고 있는 인천 이음 카드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종의 선불 카드인데 이것이 초기에는 발행했을 초기에는 그다지 큰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난 4월부터는 그 사용한 일정 금액에 대해서 이 환급을 해주는 소위 말하는 캐시백 제도를 도입하다가 보니까 네.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게 처음에 한 5천 명 정도였는데 최근래에 62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오. 네. 그리고 이제 선불 카드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교통카드 이제 현금 충전해서 사용하잖아요. 이제 충전 금액도 초기에는 뭐 이게 한 50억, 60억 단위에서 최근에는 이번 7월 지난 7월 2주간에만 해도 1,500억 가까운 굉장히 많이 액수로 많이 늘어났네요.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충전 액수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얼마나 사용을 했느냐, 지출을 했느냐라는 게 또 가장 중요하죠. 효과 측정에 있어서는. 그 액수를 보면은요. 4월 달에 38억, 4월 달에 40억, 5월 달에 50억 정도 선으로 가다가 그 이후에 7월 달에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동구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형 그 지역화폐를 벤치마킹할 그렇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자, 동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가 정부의 그 국비 지원책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하게 되면 얼마나 지원을 받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도 지역화폐 발행에 이제 나섰는데요. 지역화폐 발행이 좀 점점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이제 전체 지자체의 정부 이제 지역화폐 발행 총액 한 2조 원이잖아요. 2조 원 총액의 한 4%인 800억 원을 그 국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요. 네. 실제로는 추석 명절에 이제 지역화폐 사용을 활성화 뭐 하도록 좀 이렇게 유도를 좀 하고 여러 가지 예술용 구입 비용을 상용 조정하는 등 뭐 적극적 행보에 이제 정부가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이 국가 전체로 좀 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모두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동구면
동구만 발행하면 동구 내에서만 사용이 되게 되면 그 효과가 떨어진다. 네. 우리가 사람 생활이 그렇잖아요.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즘 또 생활 권역이 넓어졌는데요. 그렇죠. 뭐 전국이 그야말로 뭐 일일 생활권이 아니고 이제 반나절 생활권으로 접어들었는데 한 지역에만 머문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전국 지자체가 가능하면 많은 지자체가 발행을 해서 서로 이곳저곳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에서 얘기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어느 한 지역에 또 몇 개의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이것이 효과를 거둘 경우에는 그야말로 지역별로 편차가 생기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죠. 네, 예. 지금 경북에서도 11개 시군이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고 정말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 화폐 발행을 하고 있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폐 발행 방식도 궁금해요. 뭐 주민 주도로 되어 가고 있나요? 이제 그게 조금 이제 그 논란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건 사실 주민들인데 발행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주민들이 좀 소외되고 있거든요.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 화폐 발행을 서두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지원을 이제 얻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것도 이유도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사실 정부 그 지자체마다 지역 화폐 발행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우면은 뭐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과정을 모든 이제 대행 사업자, 네. 대행 사업자한테 모두 맡기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배제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지자체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이 이제 빚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실제 전문 업체에 맡겨가지고 뭐 지역 사랑 화폐를 찍어내는데 능사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사용은 지역 주민들이 하는데 주민들이 지역 화폐에 대한 이해를 좀 충분히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 해야만이 나중에 정부 지원이 끊긴 이후에도 사실 주민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지역 화폐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주민들이 배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조금 이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이 지역 화폐가 발행되면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너무 이게 관이 주도해가지고 발행을 한다는 그런 지적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방금 우리 엄 기자께서 얘기했듯이 지역 주민이 발행을 하고 지역 주민이 활용을 하는 이런 동시에 좀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국비 지원을 일부를 받고 그러면서 이걸 이제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행 사업자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행 사업자는 그냥 합니까? 대형 사업자는 이제 사업이고 그게 회사인데 그럼 그에 따른 이제 운영비라든지 일정의 그렇죠. 수수료를 대형 사업자가 가져가겠죠. 그런 가운데서 지역 주민들은 뭐 어떻게 이제 이게 진행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무조건 활용해라 사라. 그러면 뭐 일정의 환급이 있다. 이런 혜택만 이제 홍보를 이제 받게 되는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런 지역 화폐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요즘 말로 많고 탈도 많은 이제 우리 일본의 문제, 일본에서 이게 사실 먼저 좀 샘플이 도입이 됐었어요. 일본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게 지금 우리나라로 그대로 오고 있어요. 그럼 지자체에서 이러한 지자체에서 이제 이 지역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단체장이 이제 간부들에게라든지 뭐 직원 조회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라 하면 간부들이 자기가 구입을 해서 뭐 소위 말해 실향민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타 지역 사람 그리고 이제 출향민들이라 그래도 그 지역에 일상적으로 사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게 수시로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해야 된다.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 정리를 해나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건데 또 한편으로 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폐를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소비 촉진 할인 쿠폰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현실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역 화폐 발행 아까 앞서 언급했지만 지역 화폐 발행 목적이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가장 크거든요. 영세상인들 네, 돕기 그렇죠. 위한 맞습니다. 목적이죠. 영세상은 뭐 동구의회도 마찬가지. 동구의회에서도 추진하는 것도 동구 쪽에서 이제 소상공 영세상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어떤 취지가 맞는데 아마 언급하셨듯이 편의점이라든지 여러 군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발행 8개월 만에 그 누적 가입자 수 82만 7천 명 굉장하죠. 발행액이 7,400억 원에 이르는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 이음 카드가 사실 지역화폐의 롤모델이 이건 전자카드인데 다른 지역에는 이 카드 방식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그 종이 화폐 모양이죠. 방식으로 이제 네. 추진되거든요. 이 카드 방식을 이제 그 사용해가지고 뭐 이 화폐 진입 장벽을 좀 없앴어요. 없애고 또 아까 언급하셨듯이 초기에는 일정 정도 쓰는 데 따라 11%나 되는 적립 캐시백을 되돌려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만 원을 쓰면은 뭐 11,000원을 이제 적립을 하는 굉장히 캐시백을 높은 비율인 굉장히 거잖아요. 높은 비율이죠. 이게 이제 그 가입자 수가 많고 늘어나다 보니까 네.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자체가 이걸 이제 그 캐시백 그 비율을 좀 낮췄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여전히 이제 뜨거운 반응이 있어요. 이게 네. 카드 사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인천 내에 이음 카드 같은 경우는 뭐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유통 할인점, 또 대형 슈퍼마켓, 또 뭐 중고 자동차 매매, 그다음에 영업소, 이런 어떤 업소를 제외하고 네. 98% 정도의 모든 매장에서 사용하도록 이제 열어놨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 이제 카드를 가지고 사실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소형 어떤 뭐 슈퍼마켓 이런 데서 다 이제 구입하니까 하는 거죠. 전통 시장이나 이 뭐 골목 상권으로 들어가서 이걸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원래 카드가 취지가 사실은 이 카드가 사실 골목 상권이나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을 살리는 취지가 안 맞다 이런 어떤 지적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종이 화폐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죠. 그 대구 경북 내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한 회수율을 좀 짚어보면 될 것 같은데 회수율이 높게 나타났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 대구의 회수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이 화폐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전통 시장에서 주로 활용하는 이제 온누리 상품권 아시죠? 뭐 전국적으로 다 이제 통용이 되는 거죠. 그 2014년도에 366억에서 2018년도에 무려 5배 가까이 1,500억을 넘어섰고 올해 목표치 2,000억 달성은 무난할 것이다 라는 정도고 그 구체적으로 회수율은 대구가 124%입니다. 그리고 100%만 해도 대단한데 124%를 엄청 초과해 버렸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왜냐하면 네. 그 우리 대구 지역에서 이 발행된 이 온누리 상품권을 우리 지역민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이걸 사용을 한 거죠. 예를 들면 그 요즘 외지는 대구에는 요즘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이제 서문시장이 야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제 젊은이들도 이제 여행을 많이 오거든요. 네. 와서는 꼭 한번 들러보는 그런데 와서 이제 사용을 하고 뭐 그 외에 또 다른 그 대구의 좀 관광 명소에 이제 타인들이 와서 외진들이 와서 이제 많이 사용한 결과죠. 그리고 거기 제가 우리 이제 엄 기자 얘기하신 것에 이제 조금 더 붙이면 이 지역 화폐가 이제 인천 이음 카드가 샘플이긴 한데 네. 이것이 인천만이 아니고 경기도 엄청난 그 광역시잖아요. 경기도는 경기도 전체에 지역 화폐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체를 지금 광고를 통해서 굉장히 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경기도 정도만 해도 뭐 인구가요 뭐 1,000만이 훨씬 넘거든요.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효과는 저는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방금 오늘 동구를 예를 들고 있는데 동구의 한 대구의 8개 구군 중에 한 구보다 그 경기도 광역시처럼 광역 단위로 동시에 크게 갔을 때는 상당한 거죠. 그 대구도 이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구의 경우는 지금 뭐 판매한 양보다 지금 거둬들인 상품권이 더 많은 상황인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 화폐의 경우 경제적인 효과 어떤지 좀 들여다볼까요? 그렇습니다. 뭐 지역 화폐는 늘상 계속 지적되어 온 것은 지역의 사용이 국한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온누리 상품권하고 달라, 그죠? 네. 다르기 때문에 그 이제 경제성 분석들이 좀 활성화되어 제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뭐 하여튼 2곳 정도의 어떤 그 분석이 나온 게 있어요. 강원도 양구군 경우에는 소상공인 1인당 평균 연평균 소득이 한 2.13% 증가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전북 군산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매출이 이전보다 한 16% 정도 올랐다 그러거든요. 네.
일단 뭐 두 곳은 이렇게 나왔는데 뭐 그 오늘의 상품권처럼 뭐 이렇게 분석이 여러 곳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 실효성이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의문이 되고요. 오히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 상권들이 매출이 떨어진다든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랑 상품권들이 화폐로 발행되는 이 상품권들이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그 오늘의 상품과 달라가지고 지역에 국한되다 보니까 사실 뭐 그 지역에서 내가 이제 뭐 이제 실제로 일상적인 현금처럼 사용하는 카드가 있다든지 네.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소득 연말 소득도 된다든지 이런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캐시백들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카드는 캐시백이 되지만 종이 화폐는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용 한계들이 좀 있어요. 소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이 화폐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되도록 이제 홍보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카드에 비해서 좀 장점이 덜하다 이런 네. 지적도 해주셨고 또 실제적으로 명절에만 좀 반짝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어려움 어느 정도입니까? 아유, 그건 뭐 참 우리가 그 이슈 토크에서 이제 중소기업들의 그 경기 지수도 우리가 뭐 얘기한 바가 있고 한데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소위 말하는 경기 체감 지수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그 지난 6월달에 그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중소기업체에서 그 돈을 대출을 하거나 할 때 그리고 뭐 저 운전자금, 설비자금을 필요할 때 이제 보증을 이제 끊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액수라든지 데이터를 이제 좀 체크를 해보면 그 2,508개의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활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경기지수가 59.5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이 넘으면 뭐 상당히 뭐 화랑이다 또는 경기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100 이하인데다가 100 이하에도 59.5라면 굉장히 이건 부정적인 대단히 전망을 어려운 한다는 거죠. 거죠. 이건, 네. 네. 이제 이 좋은 점은 좀 살리고 부작용은 보완하는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 두 분의 좀 고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원 부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역화폐 발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주도형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된다. 주민이 사용할 거기 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동구에서도 사실 뭐 지역 상권을 살리자, 골목상 살리자, 지역 자금 여기 유출을 막자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 사랑이거든요. 지역 안에서의 어떤 뭐 상권 활성화거든요. 이런데 사실 뭐 소비하는 주체여야 될 주민들이 빠지면은 그거는 사실 주민들이 이제 이 지역 화폐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면은 사용 한계점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부정이라든지 이게 뭐 제대로 된 건지 여러 가지 검증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도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불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하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조금 요약을 하면 그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타 지역의 경우는 이제 그 환급 예를 들어서 10만 원 같으면 이제 11,000원을 이제 환급해 준다. 이런 부분도 좋지만은 먼저 사용처에 있어서 이 목적이 이제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이 사용처를 이것을 좀 너무 확대해버리면 예를 들어 편의점까지 확대하면 당장 편의점 가죠. 게다가 또 골목 상권은 사실 이미 죽었잖아요. 골목 구석구석에 대기업 편의점들이 전부 다 지금 들어와 있는데 맞아요. 그 골목 상권을 살리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골목 상권에 들어와 있는 편의점도 물론 지역 주민이고 우리나라 사람이긴 하지만 업종의 구분 그리고 이 사용 매출의 규제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동구 지역 화폐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동시에 어쨌든 동구만이 아니라 대구 8개 구군을 권역을 좀 넓혀서 확대해서 네.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경제적인 실효성을 잘 따져봐서 이 지역화폐 효과를 잘 거둘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